자, 의정 갈등의 이런 해결사로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입장을 어제 내놨습니다. 어제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서 민생 행보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명예 더 고생하실 것 같아요. 잘해주십시오. 잘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을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먼저 꺼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의료계가 없이라도 일단 출범을 하겠다. 의료계 일부만이라도 만약에 참여를 한다면 개문발차라도 어쨌든 협의체를 좀 출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밝힌 건데요. 어제 부산에서도 응급실 상황 점검을 했고요. 추석 전에 가능한 한 협의체 출범이 꼭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단체에서도 일단 들어와 보시고 뭐 전혀 여기에 대해서 수긍할 만한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 싶으시면 뭐 여기서 탈퇴하셔도 되잖아요. 가능하면 추석 전에 모이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여가 가능한 단체들만이라도 일단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까지 대표성이 있는 의료단체의 참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야당을 끌어들여서 중재자 한동훈을 명절 밥상에 올려놓고 싶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대화와 타협을 이끌 근본 대책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글쎄요, 한동훈 대표는 일단 무언가 대화부터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 시급한 상황이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 같고 민주당 측에서는 추석 전에 뭔가 이슈를 좀 띄워놓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이 바라시는 것은 그냥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응급실의 정상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지금 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는 현실적인 타협안과 대책안이 과연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근데 그러려면 여야 대표만이 만나서 뭐 정부까지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인 게 사실이거든요. 결국 의사들의 참여가 중요한 것인데 의사들을 실질적으로 타협의 장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지금 있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물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한동훈 대표는 뭐 조건 없이 의제 없이 뭐 이렇게 제한 두지 말고 대화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보면 뭐 묘하게 당내의 기류도 그렇고 뭐 정부의 입장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의 뜻과는 또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각각 다 딴소리를 하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통일된 안이 필요한데 그 여당 내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의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또는 타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에 임해야만이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근데 얼마 전에 있었던 여야 대표 회담도 이견이 많았지만 일단 만나서 얘기하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강조한 것 같기도 하고요. 한동훈 대표는. 그렇습니다. 여야 대표회담도 일단 만나니까 어쨌든 100분간 회담을 하고 그 뒤에 40분간 독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8개항의 공동 발표문이 나왔죠. 자, 지금 여야 의정협의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조건 없이 그리고 의제에 제한을 두지 말고 들어와서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뭔가 오해가 해소되는 부분도 있고 건설적인 대안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자꾸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완벽하게 일치시켜서 나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완벽하게 일치가 되면 우리가 여야 의정협의체를 왜 합니까? 그동안의 이 의료 현안은요. 정부와 의료계 간의 일종의 1대1 구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계가 계속 이 대화장에 나서질 않았어요. 그런데 네. 지금 여야가 한 목소리로 여야 의정협의체라고 하는 것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야가 들어와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이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은 정부와 100% 입장이 완벽하게 싱크로가 되면 안 돼요. 오히려 네. 약간은 다른 결도 가지고 있어야 중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의정협의체 필요성 자체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게 일치된 의견은 지금 아직 만들지 못했죠. 강론으로 들어가면요. 주제별로 이견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 문제를 제한 없이 논의돼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 이 집권 세력의 입장은 뭡니까? 입장을 정확히 정해달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책임자를 문책 조치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입시 단계에 넘어온 이 사안을 조정을 하자라는 거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고요. 사과를 한다거나 문책을 하는 것은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들으신 것처럼 정부의 입장과는 관계없이 이제는 현실적으로도 돌이키기 어려워진 상황이란 것. 이게 또 아주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죠. 이미 뭐 전국 37개 의대에 수시 모집 지금 2만 명 가까이 지원했어요. 지금 3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이해 당사자가 그만큼 생겼거든요. 수만 명이. 이제는 좀 돌이키기가 어려워지지 않았나. 입시, 네. 국방, 병역, 부동산. 셋 중 하나를 건드리면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인도 어떤 세력도 나만 알 수가 없어요. 예. 이건 3대 영린이에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이해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의료계의 전체이든 일부이든 대화 참여를 유도하는 게 가장 지금 시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또 어떤 중재안을 꺼내들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석, 연휴, 지금 이제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무언가 좀 불씨가 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